네, 공업수학 1, 이산수학 돌아보기 시간 동영상 강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또렷해졌나요? 목소리를 좀 가다듬어 봤습니다. 제 친구들이랑 카톡을 하다가 알게 됐는데 제 친구들 중에 제 지인들 중에 일부가 가끔씩 제 강의 유튜브를 들락날락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썩 나가라. ASMR처럼 쓰고 있나 봐요. 졸릴 때, 잠이 안 올 때 쓰는. 굉장히 거북해지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조금 더 집중력을 갖고 제가 앞에 장에서 설명을 하다가 바로 두 가지 그 어떤 요소가 붙어 있는 줄 알고 설명을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이게 사장이 좀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제가 좀 그렇게 됐어요. 사장이 증명을 하는데 사용되는 테크닉들의 조합과 증명법, 그리고 어떤 수학적인 그런 익스프레션을 위해서 제네릭 파티큘러 같은 거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이론, 요 여러 가지가 막 결합돼 가지고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증명법들만 싹 모으고 익스프레션 만드는 방법만 싹 모으고 이러면 차라리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좀 그게 헷갈릴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난이도를 높여가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거고, 점점 복잡해지는 새로운 테크닉이 나오고 얘를 어떻게 쓰나 뭐 이렇게 번갈아서 보여주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거고, 동시에 한 번 다 이렇게 보고 나서 돌아보기를 할 때,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 자료를 보고 이제 머릿속에 정리를 할 때는 항상 원래 봤던 거랑 조금 다른 각도로 머릿속에 한번 구성을 하려고 애를 쓰면은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상 이상한 그런 효용이긴 한데,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나왔던 이 익스프레션이 결국은 저런 방법에도 또 적용될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거든요. 네. 문제를 풀면 또 더 이해가 잘 될 테니까 이 시간 말고 또 나중에 제가 기출 문제나 아니면 이번 학기에 여러분이랑 같이 했던 퀴즈나 뭐 이런 것들을 풀어드리는, 그런 과제를 풀어드리는 또 동영상에서 이 파트를 응용하는 걸 또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피고의 변명 잘 들었고요. 네, 디비지빌리티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디비저빌리티부터 쭉 끝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핵심적으로 이제 분수랑 나눗셈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 기호가 여러분 등장을 합니다. D가 N을 나눌 수 있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기호가 여러분들 참 만들기 어려울 거예요. 컴퓨터에서 그냥 키보드에 원화 표시 대신에 원래는 이렇게 표현이 되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는 할 수가 있을 건데, 키보드를 잠깐 확인했나요?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뭐 다른 특수기호로 이렇게 그냥 세로로 생긴 요 수직선은 만들 수 있더라도 더 문제가 이제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요 기호를 만들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요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낫이 이렇게 틸드 물결 표시로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데, 많은 이산수학 교재에서는 사실 이런 식으로 니게이션을 따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나피를 이렇게 쓰거든요. 여러분들이 쓰는 도구에 따라서 이게 빨리 발견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써도 무방하고요. 또 하나, 지금 요걸 이렇게 써야 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뭐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용품으로 이렇게 쓰시더라도 제가 다 이해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n이 dk면은 n은 d로 나눠 떨어진다, 몫이 k다, 이런 뜻으로 쓰이잖아요. 네, d가 약수이고 n은 배수이다, 뭐 이렇게 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15는 3 곱하기 5 그러면 15의 약수가 3이다, 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데 16은 3 곱하기 5 플러스 1이니까 3은 16을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거나 가리고 있나요? 느낌표예요. 이렇게 쓰더라도 제가 다 이해를 하겠다, 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뭐 요 디비저빌리티 도입부는 뭐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네, 이그젠플 4.3.2를 보시면 k가 0을 나눌 수 있느냐, 이게 항상 여러분 우리가 0이랑 관련된 건 다 헷갈리잖아요.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정의가 돼 있는데 0 목자리에 있는 쿼션트 목자리에 있는 몫의 자리에 있는 0이라는 값도 역시 정수이기 때문에 k는 0을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0은 모든 수의 배수, 뭐 정확히 하자면 모든 정수의 배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정수나 가져와서 0이 아닌 것만 가져오면은 뭐 4도 0을 나눌 수 있고 4도 0을 나눌 수 있고 5도 0을 나눌 수 있고 모든 수는 다 0을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또 무슨 연락이 오네요. 네. 중요한 일이 아닌 거. 네. 다음 넘어가도록 하죠. 얍. 네. 그래서 그 양의 약수, 양의 정수로 된 약수, 양의 정수에 대해서 양의 약수를 구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양의 약수이면은 그 약수는 그 수보다 뭐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A가 B를 나누면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뭐 이렇게 그 정리를 한 내용은 제가 이미 보여드렸을 거고 요 성질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종종 증명할 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시오렘 같은 것들은 잘 체크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물론 시오렘뿐만이 아니라 이그젠플 중에서 굉장히 간략하게 딱 정리가 돼 있는 것들은 다른 증명, 다른 문제 풀 때 많이 활용을 하게 되니까 좀 체크를 해놓고 거의 이제 눈에다가 이제 발라버린다. 발음은 안 되지. 발음 사라지는 거고. 어떻게 표현을 하더라? 갑자기 헷갈리네요. 단기간으로 외워서 시험 보고 잊어버리는 걸 눈에다 바른다 그러고 완전히 이제 내 것으로 하는 씹어 먹는다고. 예, 여러분 씹어 드시면 좋습니다.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죠. 뭐 이렇게 사전 씹어 먹으면서 외우는 거. 네,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죠라고 물어보기에는 저도 그런 걸 안 했네요. 네. 뭔 헛소리야? 여러분들 암기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저 그냥 눈에다 바르는 식으로 암기하려고 많이 했었던 편이라서 그래서 암기를 잘 못하죠. 네. 1의 약수에 관한 겁니다. 1은 양의 약수, 음의 약수를 다 포함한다면 1과 마이너스 1이 있고 다른 약수는 없습니다. 양의 약수는 1밖에 없고요. 디비지빌리티에 대한 알지브레이크 익스프레션을 보는데요. 그냥 디비저빌리티 이렇게 나오면 지금 A는 쓰고 있으니까 바로 밑에 X와 Y에 관한 디비저빌리티를 다룬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Y는 X 곱하기 K. 뭐 사실은 몫이라서 뒤에 우리가 쿼션트 리메인더 티오렘까지 생각을 하면 Q라고 쓰는 게 더 좋기는 해요. 네, 그래서 Q가 정수다. 이렇게 써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요걸 요런 형태로 항상 써서 어떤 증명에 활용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요걸 지네릭 파티큘러로 쓰는 게 가장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안 헷갈리고 혼란스럽지 않게 바로 정답을 향해 달려가시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를 우리가 따지는 경우가 많지, 이거니까 뭐 이걸 표현해라 하는 건 별로 없어요. 이거면 이거 쓰는 건 뭐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디비저빌리티의 트랜지티비티를 증명하는 거죠. A가 B를 나누고 B가 C를 나누면 A가 C를 나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거 뭐 증명을 해드렸을 겁니다. 4.3.7에 보면은 디비저빌리티 프로퍼티에 A가 B를 나누고 B가 A를 나누면 A가 B이냐 하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A가 마이너스 B인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요걸 좀 꽈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참이 되느냐 하면 참이 되죠. 그죠? 이렇게 도메인을 바꾸면 참이 될 수 있어요. 이 명제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양이 많으니까 좀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을 괴롭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되는 quotient remainder theorem입니다. 목과 나머지에 관한 이론이죠. 그래서 어떤 정수 n을 여기서 나누는 수가 뭐예요? 디바이저가 d입니다. d를 앞에 써요. d로 나누면 몫이 q이고 나머지가 r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이걸 일반적인 정수 범위에서 다 우리가 쓸 수도 있는데, 양의 정수, 음의 정수 뭐 다 쓸 수도 있는데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뭐랑 뭐만 양의 정수이냐 하면은, 뭐랑 뭐만 양의 정수이냐면 d 그리고 r은 양의 정수입니다. r이 0에서 d 사이에 존재하는 놈이기 때문에 d와 r이 양의 정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좀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헷갈리게 돼 있는데, q는 꼭 양의 정수일 필요 없어요. 이건 제가 좀 잘못 적은 것 같은데, n이 양의 정수이면 모르겠지만 n이 양의 정수가 아니면 q는 양의 정수일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n이 마이너스 3이고 이걸 플러스 5로 나눈다라고 치면, 마이너스 3은 5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5가 되죠. 플러스 2. 그러면 5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5보다 작은 2가 나왔고, 이게 d고 이게 q가 되겠죠. 그래서 n이 양의 정수가 아니면 q는 꼭 양의 정수가 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건 좀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중요하게 표현을 해놔야 되겠네요. 제가 나중에 다시 고칠 수 있게. 이 부분 여러분들 주의해 주시고, 제가 이게 오타를 낸 것 같으니까 나머지 목 q는 그냥 정수이면 되는 거지 양의 정수일 필요가 없고, r은 양의 정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d와 r은 양의 정수, n과 q는 그냥 정수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관계식, 여러분들 주위에서 볼 건 항상 요 관계식을 기억하시면 돼요. 요 관계식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 요 관계식, 뭐 r이 0보다 같거나 크고 d보다 작다라는 것까지 포함된 요 관계식을 표현하는 다른 방법이 바로 div와 mod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요 두 가지가 동시에 결합되면 이거랑 같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div와 mod에서 하고 있습니다. mod는 나머지 r을 구하는 것이고, div는 목 q를 구하는 그런 연산이에요. 연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곱셈 나눗셈 루트 로그 이런 것처럼 어떤 계산을 하라라는 기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영어 단어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 기호입니다. 기호.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갈 길이 너무나 먼데 보겠습니다. div mod로 이게 날짜가 아니라 요일 계산하는 문제는 진짜 많이 하잖아요. 요일 계산하는 문제는 나중에 제가 또 기출 문제에서 다시 보여드릴 거고, 퀴즈에서도 낸 것 같은데, 이건 뭐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쉬운 거고요. 그 다음 지네릭 파티큘러 이용을 해가지고 요 이그젠플 4.4.4처럼 문제 푸는 것도 정말로 많이 풉니다. 요 m을 1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6이다. 이거를 지네릭 파티큘러로 이렇게 표현한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11로 나눴다. 몫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6으로 표현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때 q도 정수다라는 것까지는 원래는 적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이제 4m을 한번 표현을 해본다.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 거의 다 한 거예요. 그러면은 뭐 11로 곱했을 때 나머지 2 남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이걸 이제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요 모드 문제 여기 4.4.3을 푸는 것처럼 쉽게 하기 위해서 m 모드 11이 얼마죠? m 모드 11이 6이기 때문에 그냥 4 곱하기 6짜리에 여기다가 요 가로 전체에다 그냥 6을 써서 이렇게 대체해도 똑같이 된다는 거, 계산을 하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된다는 거, 증명을 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이거는 자꾸 제가 가리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 증명을 하는 방법은 아니고 계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문제에 적용하기 괜찮은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1년이 365 모드 7을 하면 1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365가 모드 7을 하면 1이니까 1을 4를 하면 4가 되는 거예요. 4. 4 모드 7은 그대로 4니까. 그러니까 1년마다 요일이 하루씩 뒤로 밀리면 4년 지나면 4일이 밀린다. 이렇게 계산을 할 때는 요 모드의 성질을 이용을 하면 좋습니다. 이번 학기 진도가 거기까지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모듈러스 그 칼큘레이션, 모듈러 칼큘레이션까지 가면은 요 내용을 좀 더 많이 다뤄요. 암호학하고 재밌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가면 되지 뭐 내가. 나쁜 사람이었죠 순간적으로. 그 다음에 그 쿼션트 리메인더 시오렘이 가장 그 간편하게 단순화된 형태로 쓰이는 게 바로 홀수와 짝수의 케이스죠. 네. 홀수와 짝수라고 하면서 반대로 걷네요. 홀수와 짝수죠. 짝수는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경우고 2q 플러스 0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홀수는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 있는 경우죠. 그래서 r이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패러티 프로퍼티로 이렇게 살펴보는 경우에서도 드러나지만 모든 정수가 전체 정수의 집합이 홀수와 짝수로 이렇게 나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딱 두 개로 딱 나뉠 수 있죠. 하나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 되거나 1이 되거나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죠. 그럼 쿼션트 리메인더 시오렘을 쓰면 3으로 나눈 나머지로 따지면은 3으로 나눴을 때 뭐 여기 그냥 또 q로 써야 되겠죠. 나머지가 0, 1, 2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로 나뉘는 거에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로 나뉘면 모든 케이스가 다 체크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네릭 파티큘러 하나로 우리가 다이렉트 프루프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경우에 지네릭 파티큘러를 두 가지에 대해서 만들어 주면은 모든 케이스가 다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메소드 오브 이그저스천이랑 다이렉트 프루프를 조금 그 결합한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지네릭 파티큘러를 결합한 형태가 되는 건데 이 전체를 대표하는 지네릭 파티큘러만 가지고는 증명하기 힘드니까 이걸 두 개로 나눠서 각각의 지네릭 파티큘러를 이용을 해서 요때도 성립하고 요때도 성립한다 이렇게 하면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제를 보면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냐 1이냐 즉 짝수냐 홀수냐를 가지고 증명하는 케이스도 있었지만 뭐 이것도 짝수와 홀수로 나뉜 거였네요. 여기는 안 나오는구나. 제가 이렇게 문제를 만들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냐 1이냐 2이냐를 가지고 어떤 걸 만드는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3q 플러스 0, 3q 플러스 1, 3q 플러스 2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떤 형태를 증명한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여기 적혀있지만 그럼 4로 하면은 4조각 나는 거고 5로 나누면 5조각 나오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디비전 인투 케이스로 지네릭 파티큘러를 여러 개 만들어서 이렇게 증명을 하는 케이스들을 계속 보고 있어요. 오드 인티저에 대해서 뭐 이게 8m 플러스 1이 되느냐 그러면 이제 오드 인티저가 k인데 그 k 자리에 짝수가 들어갈 거냐 k 자리에 홀수가 들어갈 거냐 이렇게 두 가지로 다시 나눠 본다는 거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또 지네릭 파티큘러를 설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absolute value와 triangle inequality인데요. absolute value 절대값의 성질에 대해서 그냥 알아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절대값의 성질은 다 아실 거고요. 이 안에 있는 게 0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절대값 바깥으로 나올 때 부호가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거나 이렇게 되죠.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뜻이죠. 그런 경우는. 그래서 triangle inequality 삼각 부등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뭐 제가 그때도 설명을 드렸겠죠. 이렇게 봤을 때 x 플러스 y의 절대값과 x의 절대값, y의 절대값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겁니다. 네. x 플러스 y 각각을 더한 다음에 절대값을 취한 거랑 절대값을 취한 다음에 더한 거랑 어떻게 될 거냐면 당연히 이쪽이 더 커요. 네, 그 이유를 살펴본 겁니다. 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뭐 꼭 그렇게 당연히 이런 삼각형은 만들 수 있지만 그 반대의 삼각형 반대로는 만들 수 없다는 거죠. 네. 얘가 각각의 요 절대값을 두 변으로 하고 더한 거의 절대값을 한 변으로 하면 이건 삼각형을 만들 수 있어요. 이쪽이 더 크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이것도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더 헷갈릴 거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절대값 기호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플로어와 실링의 기호를 가지고 또 다른 또 증명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증명 문제를 아까 삼각부등식처럼 증명 문제를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특히나 요 플로어와 실링을 이용을 해서 지금 플로어만 계속 보고 있는데 실링으로도 얼마든지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플로어나 실링을 이용을 해서 이런 지네릭 파티큘러를 만들어서 또 디비전 인투 케이스 테크닉까지 이용을 해서 이런 문제를 푸는 CORM 4.5.2 같은 대표적으로 이제 증명 문제에 많이 나오는 이런 케이스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쿼션트 리메인더 CORM과 이 플로어를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여기서 핵심은 쿼션트 리메인더 CORM과 플로어의 연결에서의 핵심은 Q가 N을 D로 나눈 것을 플로어 취한 거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들 이미 다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36을 5로 나누면 이렇게 1이 남아요. 그럼 몫이 7이거든요. 다르게 생각하면 36을 5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7.2거든요. 그러면 7 더하기 0.2니까 5분의 36을 플로어를 씌우면 7이 나온다는 얘기죠. 네, 다 똑같죠? 요 7, 요 7, 요 7. 다 똑같죠? 그러니까 몫이 7이 된다라는 걸 도출을 하는데 요 플로어가 쓰일 수 있다라는 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쿼션트 리메인더 theorem 우리가 n은 dq 플러스 r에서 이 q를 어떻게 구한다고요? n분의 d에 이렇게 플로어로 구할 수 있고, 이걸 다시 쓰면 또 우리가 이미 봤지만 n div d 죄송합니다. 반대로 썼네. 여기 d분의 n. 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요 세 가지가 다 같은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썼을 때의 q와 이렇게 구한 q와 이렇게 구한 q가 다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럼 q를 알았으니까 이제 여기서 r은 요 dq를 이렇게 넘겨서 뺀 거죠. q 자리에 요걸 넣고. 그래서 플로어를 통해서 쿼션트 리메인더 theorem을 표현할 수 있다. 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이렇게 지네릭 파티큘러를 표현하는 어떤 수 체계를, 그 수에 관한 여러 가지 성질들을 우리가 이제 곱셈이나 뭐 이런 플로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걸 막 또 한참 배우다가 기호 막 넣어서 플로어 배우고 막 절대값 배우고 막 하다가 다시 이제 또 증명법으로 또 돌아왔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순을 이용한 증명법으로 돌아왔습니다. 귀류법이죠. 그래서 모순을 이용한 증명법은 뭐죠? P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양변에 낫을 붙여서 요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서 따라서 납 P가 F니까 P는 true다. 뭐 혹은 납 P가 true니까 P는 false다. 이렇게 증명을 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보통 이제 이쪽이 많이 쓰이죠. 이쪽이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CORM 4.6.3에 유리수와 무리수를 더하면 무리수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유리수와 무리수를 더했는데 또 다른 유리수가 나오는 경우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을 본 거죠. 부정을.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경우를 한번 보여주고 나서 그렇게 반대로 되는 경우를 이렇게 만들고 나서 명제로 이게 false다라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말이 맞다 쳐. 근데 안 되네. 그러니까 네 말이 안 맞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나가는 거죠. 이 증명법 되게 많이 써요. 증명법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이걸 이제 아규먼트 범위까지 확장을 하면 원래 오리지널에서는 모든 x에 대해서 p면 q이다인데 콘트라포지션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콘트라포지션을 이용을 하면 not q이면 not p이다.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not q이면 not q, 콘트라딕션이 아니라 아규먼트 바이 콘트라포지션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 대우를 이용을 해서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대표적인 경우를 이미 4.6.4에서 보여드려서 이렇게 하는 다른 경우를 보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제곱인 거를 이용을 해서 제곱이 아닌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려면 루트가 필요한데 루트를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정수 표현형을 만들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수를 제곱을 하면 정수인 놈을 어떻게 제곱을 하면 또 다른 정수의 형태가 되니까 이걸 가지고는 뭘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정수 곱하기 정수니까 뭔 짓을 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이게 정수가 될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가짓수가 너무 많아. 루트를 씌우면 정수가 아닐 수도 있고 뭐 무리수가 나와버릴 수도 있고 무리수는 아닌데 뭐 유리수가 나올 수 그럴 수는 없겠구나. 네, 정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네, 뭐 무리수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정수가 될지 무리수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건 뭐 따질 수가 없어요. 무리수가 되면 그걸 가지고 뭘 우리가 일반적인 뭐 어떤 수책의 표현을 이용해서 다이렉트 프루프를 하는데 전혀 응용을 할 수가 없어서 이 콘트라포지션을 이용을 해서 그 증명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이렇게 제곱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를 생각을 하시면 제일 좋아요. 나중에 가면 뭐 좀 나오긴 하는데 뭐 이렇게 곱을 했을 때 각각에 대해서 먼저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보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요 경우를 여러분들이 요 예제를 잘 기억해 두시면 관련된 문제를 아마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거랑 다른 형태의 콘트라포지션 응용 그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래놓고 낸다? 그런 다음에 이제 irrationality 그 무리수라는 걸 증명하는 것 역시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얘가 무리수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명제 P라면 나P를 만드는 거지. 나P를 만들어서 나P가 false라는 걸 통해서 P가 true라는 걸 이렇게 증명을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건 뭘 이용한 건가요? 네, contradiction을 이용한 증명입니다. contradiction을 이용한 증명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contradiction을 이용한 증명법 중에 가장 그 유명한 두 가지 케이스를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가 이제 좀 여러분들이 질문도 한 학생이 있고 보면은 유니버셜 스테이트먼트를 부정을 해서 보는 거예요. 이 전체가 거대한 P라는 명제예요. 네. 이거를 이제 true라고 증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P를 만든 거예요. 이 전체가 보면 나P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유니버셜은 existential로 바꿨고 네. 여기까지 됐죠?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왜 이 부분은 안 바뀌었냐 근데 여기까지가 전제 조건이에요. 요만큼이 전제 조건이에요. 요만큼이 전제 조건이고 그런 다음에 P 된 Q였거든요. 여기 꼴이 뭐 P 된 Q가 좀 그러면 X 된 Y였거든요. 이건 다른 표현으로 쓰면 not X or Y였고 이거 전체에다가 not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X and not Y가 되잖아요. 그래서 X 부분, 요 부분은 그대로 오고 and 되고 그 다음에 못 나눈다가 나눈다로 바뀐 거죠. 이렇게 만든 과정을 잘 이해를 못하고 이제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2명인가 3명 있었어가지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전체 원래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프로포지션 전체의 스테이트먼트 P에 대한 나P가 만들어졌으니까 이 나P에 대해서 증명을 하거나 부정을 하면 돼요. 그러면 나P가 false라는 거 existential statement라서 나P가 false라는 거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지네릭 파티큘러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네, 그냥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A가 어떤 정수가 있고 여기 보면은 이게 프라임 소수니까 네, 형태를 보면 A 플러스 1 빼기 A라고 했을 때 그게 1이거든요. 네. A 빼기 1이 P 곱하기 S A가 P 곱하기 R이니까 이거 두 개를 빼줬을 때 P 곱하기 S, P 곱하기 R이니까 P 곱하기
S 빼기 R이 되는데 그러면 1이니까 1의 약수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인데 P가 프라임이라는 조건으로부터 이게 우리가 원래 시작한 지네릭 파티큘러로 모든 케이스를 다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모든 케이스를 다 봐도 이런 게 나타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런 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not P가 false다라는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만 적고 제가 안 적었는데 그러면 원래 명제 P는 true다라는 걸 적어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요걸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 뭐 이 전체죠. 이 전체를 이 전체를 여기다 다시 한번 적어주는 게 완벽한 결말이 되겠습니다. 또 길어지고 있네. 네, 뭐 이제 다 끝났네요. 이제 쿼션트 리메인더 티오렘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유클리드 알고리즘이에요. 유클리드 알고리즘의 그 유클리드 알고리즘이 성립한다라는 증명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A와 B의 GCD가 B와 R의 GCD라는 게 아니라 그냥 A와 B의 공약수는 싹 다 B와 R의 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제일 큰 놈도 공통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공약수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증명이 되거든요. 반대로도 되고 이쪽도 되고 저쪽도 되는 그런 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A와 B의 공약수면 C와 D의 공약수다. 이쪽 화살표도 됐고 반대로 저쪽 화살표면 B와 R의 공약수면 A와 B의 공약수다. 이쪽 화살표도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두 집합이 A와 B의 공약수 집합과 B와 R의 공약수 집합이 항상 똑같아진다 라는 걸 이렇게 증명을 해놓고 따라서 두 공약수 셋이 똑같으니까 그 중에 제일 큰 GCD도 똑같을 수밖에 없다. 요 성질을 도출해내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요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으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 그럼 컴퓨터가 최대 공약수 계산하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소인수 분해를 다 해서 모든 숫자에 대해서 소인수 분해를 다 해서 갖고 있으면 뭐 최대 공약수를 그나마 좀 빨리 찾을 수 있겠지만 정말 낯선 수, 모든 수에 대해서 수가 무한한데 낯선 수에 대해서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엄청나게 큰 수 두 개가 있으면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큰 수가 있어도 그냥 얘를 곱하면 뭐 몇 번 들어가네. 한 번 넣고 두 번 넣고 세 번 넣고 네 번 넣고 뭐 5번 넣었더니 넘친다. 그럼 4번까지만 넣고 나머지가 얼마인지 계산해.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A와 B 원래 얘와 여기가 Q가 들어가 있는 거야. 원래 얘와 얘의 공약수를 구해야 됐던 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공약수로 바뀌는 거죠. 그럼 이제 훨씬 작아진 숫자에 대해서 또 할 수 있으니까 이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을 쓰면은 이미의 아주 큰 두 수를 우리가 컴퓨터한테 던져주더라도 몇 번 요 계산을 반복하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0과 어떤 수의 최대 공약수는 항상 그 숫자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죠. 왜냐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6은 0을 나눌 수 있어요. 왜냐? 왜 그렇죠? 6 곱하기 0 이렇게 되니까. 그죠? 요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을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한두 번만 보면 쉽게 따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의미나 이걸 컴퓨터로 구현하는 이게 실제로 컴퓨터로 구현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쓰인다라는 요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오프라인 수업을 하는 학기면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보통 컴퓨터로 시켜볼 것 같아요. 과제로. 온라인에도 시켜볼 수 있겠는데? 또 이렇게 교수의 이제 헛된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만들 수 일단 자제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뭐 제가 학교 다닐 때 열심히 수업을 안 들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걸 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 파이썬 혹은 R로 이런 거 짜면은 쉽게 이제 구현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는 한번 뭐 수도 코드로라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리뷰를 다 끝냈습니다. 좀 짧은 시간에 휘리릭 하느라고 좀 많이 서둘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요. 네.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은 내용을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돌아보기를 통해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기억을 되살리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린 거고, 요거 보고 문제 좀 풀어보고 잘 이해 안 되면 다시 원래 강의 또 보고 다시 또 이제 문제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질문 늘 강조하지만 질문 많이 올려주셔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한 학기에 약 절반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절반까지 왔습니다. 절반 정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우리가 했고, 나머지 절반도 또 온라인으로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아무래도 온라인이다 보니까 이게 좀 한계가 있죠, 그죠? 네. 그 진도를 제가 제멋대로 달려나가고 여러분들이 공부가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최대한 복습도 하고 문제풀이도 하고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뒷부분으로 갈수록 더 점점 더 속도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앞에 했던 내용들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쭉쭉쭉쭉 넘어가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을 다루더라도 여러분들이 더 진도가 빠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을 좀 다지기 위해서 호흡을 다시 한번 고른 거니까 이 부분을 잘 복습을 하셔서 뒷부분의 속도가 좀 빨라지더라도 당황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이번 학기 남은 부분 같이 힘내보도록 하죠. 화이팅 하시고 질문 많이 올려주시고 공부 열심히 해주세요.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